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힘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노아홍수 두 번째 시간이죠. 그것은 왜 일어났는가? 원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게 언젠가 또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많은 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마 그까지가 오늘 나눌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어서 그 많은 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눌까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게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말씀하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P자 거꾸로 된 게 이게 부호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성경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문단 나누기 부호입니다. 문단 나누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문단이 원래 나누어져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죠.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문단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 32절부터 시작해서 6장 4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고발, 죄를 고발합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물론 사람도 공모를 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를 아내로 택했다 이러면서,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다서, 베드로후서, 욥기 이런데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로 보낸 견해와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믿는 사람들, 어떤 이런 것의 상징적인 언어로 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건 아니고요.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이 시작해서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 6장 5절부터 8절, 사람의 사악함을 고발하죠. 그래서 크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이 타락을 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타락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타락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잠깐만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좀 낯설겠지만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The Son of God이라고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용례를 보면요, 욥기 1장 6절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또 2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또 38장 7절 보니까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 말씀들은 보면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똑같은 표기를 해서 여기서는 보면 천상의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천사들을 여러 어떤 부류를 해본다면 여러 분류를 해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부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 의미나 단어 용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 같이 보여진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여성들과, 인간 여성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네피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한편 하시죠. 한편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꼭 옳다, 다른 게 틀려서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천사는 정말 육체를 가질 수 없는가?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세 사람, 세 남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버터, 우유 이렇게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들이 먹으니라. 이분들이 잡수셨죠. 천상의 존재들인데 드셨습니다. 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 사람 끌어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다. 이리 와라 그러고 롯을 이렇게 잡아 끌어다니죠.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이 끌어다닙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야곱이 열심히 실험했다고 그러죠. 열심히 실험해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탈골이 돼서 그때부터 절고 다녔다. 이것도 사람이 아니고 천상의 존재죠. 천상의 존재도 분명히 때로는 육신을 갖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 천상의 존재들처럼 자기를 음행해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음행은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낯선 육체적인 어떤 음행을 의미하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이렇게 하면서 이 예로 처음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떠난 천사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에서 보면 천사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육신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래서 꼭 어느 게 맞다라기보다도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가능성을 열어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 이러면서 소돔 고모라를 들고요.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그랬다. 이러면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어떤 이럴과 같은 어떤 예로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이 예는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본다면 창세기 6장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셋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왜 셋의 후손들이라고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가인은 가인이라 그러고 셋은 셋이라 그랬거든요. 딸은 딸이라 그러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만 유독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셋의 아들이라면 셋의 아들이라고 썼을 것이다. 천사는 천사라고 말씀한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습은 어쨌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용맹성과 남폭함을 자랑 삼아서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두 아내들한테 막 자기가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자기 죽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두 아내에게 막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이 기록은 내부로는 아내를 협박하고 있죠. 그리고 외부로는 지켜내야 할 당시의 불신과 포악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딴짓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모습인 동시에 또 외부에서 자기 아내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선포하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포악하게 대하겠다 이런 어떤 이 악해진 사회상을 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움 속에서 왜 하필 라멕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면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라멕은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보다 더한 벌을 자신이 직접 내리겠다고 아내들한테 또 협박하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진데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이 기록은 하나님의 약조와 자신의 다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대로 또 천상의 존재들을 본다면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타락된 그런 모습, 그런 사회상 속에서 노아홍수 사건,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졌죠. 원인은 그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쨌든 타락된 세상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20년을 우리는 다 그렇게 오해하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도 창조과학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셈은 600세를 살았죠. 그 이후에 뭐 400세 몇 세 살다가 200 몇십 세 살다가
아브라함 175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205세 살았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180세 살았죠. 오래 삽니다. 120세하고는 맞지 않죠. 그럼 120년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진행상으로 한번 살펴보죠.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세한 이 여정들을 통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또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전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장해 오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회 40일 600번째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 40일 150일 150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 40일 굉장히 자세하죠.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보면 이 한 달이 30일이었다. 이때 계수하는 건 30일로 계산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은 30일 하다 보면 36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윤달처럼 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달을 채워서 태양일과 계절을 맞춰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마찬가지 1회 그죠? 1회 이런 자세한 시간 개념이 나오고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걸 잘 계산해 보면 파워링이 좀 나죠? 방주에 있은 기간은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377일이 됩니다. 2월 17일 날 들어갔다가 다음에 2월 27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이 30일로 달리려 했으니까 360에 열흘 되면 370일이 되는데 일주일 전에 들여보내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하게 377일 동안을 방주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따지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경과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무슨 그 군사 작전하는 상황 일지를 적은 것처럼 자세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심판이 있을 거야. 다시는 물 심판이 없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요. 모든 생물과 언약을 하시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 홍수를 7일간 기다렸다. 물이 감하기를 7일간 기다렸다. 40일간 대홍수가 있었다. 40일이 지났다. 물이 불어났다. 물이 줄었다. 산을 덮었다. 산봉우리가 보였다. 150일간 물이 창일했다. 150일간 물이 줄어들었다. 완전히 어떤 기계를 분해했다가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역순으로 다 조립하는 거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심판이라고 패대기 치신 게 아니고 그냥 패대기 치신 게 아니고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죠.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 심판은 행해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섭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대칭을 이루는 이게 뭐 무슨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날짜를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순간까지도 질서와 조화 가운데 통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근데 오늘 일단 어디서 왔는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의 출처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큰 기쁨에 모든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모든 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 모든 이라는 걸 다 빼먹었습니다. 개혁이나 개혁과정에. 모든은 굉장히 중요하죠. 콜, 박하, 그래서 모든 샘들이 다 터졌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두 가지를 우리한테 원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진 것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두 가지죠. 그 많은 물들 어디서 왔는가?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여튼 이 터졌다. 그러면 이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지 않을까, 어딘가. 모든 게 다 깨져서 물이 온 지구가 수장됐으니까 그 깨진 상처 남아있지 않을까. 상처 한번 찾아보려고요. 해령이라고 하는 거. 1950년대 사람들이 스스로 지구에 대한 발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1950년대 발견한 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지도고요. 여러분들께서 구글 지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금은 바닷속이 깨진 부분을 다 접쳐진 거 다 요즘 TV 뉴스 시간에 다 나오죠. 기상정보 시간에 다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우선 특징이 가운데가 쭉쭉 갈라진 모습 조금 이따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각을 이렇게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죠? 퍼즐 조각처럼 다 들어맞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였다가 깨져 나갔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프레드 라고 하는 사람이 식생들을 화석 생물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 깨진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걸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보고 이 식생들을 조사해 보면 동물들이 이 구역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은 큰 대양이 가로막아서 얘들이 오고 가도 못하죠. 근데 화석 생물들을 보면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분명히 같이 한 덩어리였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바다가 하나였다는 거죠. 땅이 하나였고 바다가 하나였고. 그래서 그걸 요즘 이제 세상 지질학자들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게 갈라져 나갔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스캔을 해서 대륙 사이에 보면 가운데 금이 쭉쭉 가 있죠. 우리 지구는 지금도 이 상처를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깨진 자국들입니다. 양쪽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조각이 탁탁 들어맞습니다. 밑에도 쭉 깨져 있죠. 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닥, 해양 바닥으로부터 깨져 있는 곳은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깨져 있습니다. 이 솟아 올라온 곳, 이걸 해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구를 근 2바퀴 도는 길이만큼 깨져 있습니다. 높이가 우선 4,000 내지 2,000 내지 4,000m니까 굉장히 높죠. 한라산이 2,000m가 안 되죠. 그런데 2,000m, 최소한 2,000m에서 어떤 곳은 2배로 높은 4,000m까지 이렇게 높은데 산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높은 이 산등성이가 계속되죠. 지구를 근 2바퀴 도는, 어떤 분들은 뭐 8만 킬로, 어떤 분들은 7만 4천 킬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장을 합치면.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깨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 이 폭이 25km 내지 50km 깨져 나온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이게 언젠가 깨졌구나. 깨졌구나 볼 수 있습니다. 요 앞에 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앞에 거. 네,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노홍수 사건을 지켜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해령들 깨진 자국들, 이런 자국들을 통해서 이만큼 깨진 자국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났다 그래도 뭐 별로 어디가 땅이 깨졌는지 해저를 찾아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면서도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게 깨져서 지금도 이렇게 자국을 남길 정도의 난리가 났다면 도대체 그때는 어떻겠냐는 거죠.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것들이 조각나서 깨져 나오면서 큰 기쁨의 샘들이 아마 솟구쳐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래픽으로 만든 거지만 이런 모습으로 문질러면서 흘러내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 지구를 수몰시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깨진 자국들 이거 아닌가. 아까 우리 동영상 보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바다에서 깨지고 육지 땅덩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겠죠. 바다 쪽에서 깨졌을 것이고 땅도 깨지고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니까 궁창의 물청이 깨지겠죠. 깨졌겠죠. 그래서 아마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궁창의 물청을 그대로 또 파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효과가, 올라갔던 물과 솟구쳐 올랐던 물과 그 다음에 궁창에 있는 물청이 깨지면서 그것들이 다 같이 아마 40주야를 비가 되어서 내렸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압의 물, 74,000km 이상의 균열 부위 양적 암석들은 엄청난 압력으로 치솟아 오르니까 옆에 있는 흙이나 바위나 전부 다 깨져서 가루가 되면서 이 물과 함께 흘러갔을 겁니다. 이 침식 입자들이 거대한 흙탕물을 형성해서 지구 표면을 빠르게 표류했을 겁니다. 이렇게 표류를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이제 지금 보실 영상은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실험했던 영상입니다. 96년도에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더빙을 제가 못했습니다. His assistant. Pierre Julien is a lecturer in sedimentology at the university and was in charge of the experiments. They took place in large glass-walled tanks called flumes. Water laden with sediment was pumped into a flume, and the way it deposited could be observed and filmed from above and through the sides of the tank. Different-sized particles of sand were poured into water circulating in a flume. The movement of the water caused the particles to be sorted according to their size. Some of the fine and coarse particles were slowed down by either the roughness of the base of the flume or the sediments already deposited. They deposited, causing superposed laminae to form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A reduction in current caused mainly larger particles to deposit on the previous laminae. Both the finer and coarser particles not contacting the laterally forming stratum continued to be transported by the current. An increase in the current velocity, again due to friction, caused laminae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to form on top of the stratum of large particles. The accumulation of sediment between two instants of time, T1 and T2, produced a deposit. The deposit consisted of a part of the lower laminae, part of the stratum of large particles, and part of the upper laminae. Each subsequent individual deposit from upstream to downstream was therefore younger than the one before it. If it were possible to differentiate these successive lateral deposits, the time needed for a strata to form could be calculated by adding the difference of time between T1 and T2 to the difference between T2 and T3, and so on. Due to the presence of a current, strata were formed vertically and laterally at the same time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자, 갑자기 과학 시간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나온 이제 잠깐 또 뒤에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이 알갱이가 굵은 것하고 가는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물이 흐르는 수조 안에 넣었죠. 흘려보냅니다. 라지 파티클, 스몰 파티클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흐르는 속에 굵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었어요. 흰색, 까만색으로. 그렇게 놓으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뭐가 청이 생기죠, 청. 예, 지청이 생기는 거예요, 지청이. 지청이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횡으로 쭉 지청이 막 형성돼 가요. 근데 그 지청이 어떻게 형성되냐니까 굵은 알갱이는 굵은 알갱이끼리 모이고 가는 알갱이는 가는 알갱이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 이것이 청을 이루면서 지청을 형성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실험이었습니다. 종래 100년 동안 지질하게 근간이 되어 왔던 지청이 누중되어 왔다. 밑에서부터 위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두꺼워져 왔다. 쌓여 왔다. 라고 하는 이론이 완전히 파기됩니다. 야, 그게 아니네 라는 거예요. 물의 흐름 속에서 흐르는 방향대로 지청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산에 가면 또는 도로공사할 때 보면 지청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청청이 켜켜이 되어서 전국에 퇴적청, 볼청을 이루고 있죠. 이게 왜 이랬겠냐? 이게 전부 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퇴적청들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쭉 가면서 지청이 형성되었죠.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이게 뭐냐면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청들입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이제 센티미터 퍼 세컨드죠. 요런 지청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청이라고 그래요. 사청이 크로스 패딩. 이게 지청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상한 지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단청 현상 이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게 한계에 부딪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실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형태, 크로스 패딩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사청리 현상은 모래, 유속, 유속이 60 내지 80 정도 되죠. 60 내지 80 정도. 그러니까 1초에 60cm 내지 80cm.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로 흘러가면 지청이 이런 모습으로 생깁니다. 더 빨리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지청이 형성돼요. 더 천천히 형성되면 리플, 이런 물결 무늬가 형성되고 그거보다 더 천천히 흘러가면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실험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압의 물들이 깨지면서 막 흘러갔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건 세상을 전부 흙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물이 막 위를 흘러 넘치면서 그 밑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퇴적 지층들이 막 생겨 나갔겠죠. 퇴적 지층들이. 이런 거. 우리가 실험 아까 봤습니다. 그죠? 실험 봤는데 이런 모습대로 물이 쭉 흘러오면서 이런 지층들이 막 생겨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이 물 밑에서 이런 지층들이 막 생겼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봅니다. 이게 자이언트 캐년입니다.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트 캐년.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써 있죠? 근데 지층이 면도날로 자른 것처럼 쫙 잘려 있습니다. 여기도 쫙 잘려 있죠. 굉장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지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누중되었다면, 아니 어떻게 지층이 이렇게 쌓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쌓일 수도 없고, 또 이 층과 이 층 사이에 면도날처럼 자르게 돼 있는 이건 뭐냐? 이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생기냐? 오랜 세월이 걸쳐서 지층이 형성되었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면이 생기냐? 또 면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 울퉁불퉁해야 되겠죠, 면이. 울퉁불퉁한 데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면도날처럼 잘라놓은 거죠. 자, 이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알아요. 물이 어디로 흘렀을 것 같습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나갔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실험했던 그 데이터를 갖고 보면 물이 얼마나 깊은 깊이로 흘렀냐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예. 이 정도, 이게 이제 실험치입니다. 실험치. 이걸 해보니까 한 15m 정도가 돼요. 이게 지층 두께가. 이 정도 사청리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70m 이상 수심의 거대한 물이 흘러가야 이 정도 두께의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지층을 보면 그 언젠가 그 거대한 물, 수심 70m 이상 되는 거대한 물이 흘러갔구나. 사이드 베딩, 이 크로스 베딩 이렇게 사청리로 된 걸 보니까 이게 이때 흘러갈 때 물의 속도는 초속 60cm 내지 80cm로 지나가고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정보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막 940km를 쭉 그렇게 지층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막 수백 메타 물 깊이로. 근데 그런 사건이 도대체 언제 있었는가. 노항수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동일, 이게 또 탄자니아 남부입니다. 탄자니아 남부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집이죠, 집. 집들인데 그 밑에 지층들이 막 보입니다. 이게 전부 돌덩어리입니다, 돌청들. 돌청들이 희한하게 쌓여있죠. 이게 도대체 옛날, 진화론적으로 말한다면 밑에서부터 천천히 세월이 흐르면 지층이 쌓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컨셉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이? 이걸 보니까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리 흘러가면서 막 지층을 만들었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리 흘러갔겠구나.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이런 사청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곳곳에 이 거대한 청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청들이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그 실험들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병영도 두무진입니다. 병영도 두무진인데 까만 거, 흰 거, 까만 거, 흰 거, 까만 거, 흰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만약에 천천히 밑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층이 쌓여왔다면 도대체 왜 여기서부터 하얀 먼지는 쌓이지 마라. 까만 것만 모여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 세월 동안에는 하얀 것만 모여라. 까만 거는 쌓이지 마라. 설명이 안 되죠.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하얀 거.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 혼탕류 실험을 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하얀 거. 빨간 애들도 마찬가지죠.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이게 지층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언젠가 이 물이, 거대한 물이 지나가면서 청들을 막 만들어낸 거죠. 그래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되기 전에 깎아내기 시작하죠. 이들이 왜 바위가 되었을까? 왜 이제 그 청들이 바위가 되었을까? 큰 기쁨의 샘들이 모두 터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물에 보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광천수 이렇게 얘기하죠. 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뭐 1500m 안반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깊은 땅 속에 풍부한 광물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광물질들이 함께 뿜어져 올라왔겠죠. 그 광물질들이 물과 함께 풍부하게 광물질들이 이 청들을 쌓이면서 그 물 속에 잠긴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이 물러간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죠. 얘들이 이제 육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분이 증발해 나가기 시작하죠. H2O가 빠져나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알갱이와 광물질들만 남죠. 광물질들. 이 돌 성분. 이런 것들이 남아서 얘들을 단단한 돌청으로 만들어낸 거죠. 네. 여기도 보면 흰 거, 까만 거, 흰 거, 까만 거 다 돼 있죠. 지층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십시오. 전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 다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실험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요.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 전망대도 마찬가지. 시루떡처럼 하얀 거, 까만 거가 중복되죠.
예. 화석청도 마찬가지로 땅을 파면 퇴적청들이 있고 더 내려가면 청이 없고 거대한 단단한 돌덩어리죠. 어디를 파도 지구 어디를 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위에는 청들이 쌓여있고 밑에는 청이 없고 단단한 돌덩어리인가? 예, 결론적으로 이거는 홍수 이전에 예, 단단한 암석청이었고 얘들은 홍수 때 가루로 됐다가 물속에 흘러서 퇴적청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딱 잘라지죠. 거대한 돌덩어리, 퇴적청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여감들도 보면 거대한 청들 사이에 위에 표면은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죠.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청을 만들면 이런 예, 탁탁 잘라진 이런 청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이 청 속에 보면 거대한 암석들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얘가 막 굴러가다가 지청이 만들어지면 탁 갇힌 거죠. 이게 여감들.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홍수 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